안녕하십니까, 임성빈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소셜미디어, 아마 말씀들 많이 들어보셨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소셜미디어, 이게 과연 무엇인가?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SNS, 그 영역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소셜미디어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트위터라든가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인스타그램, 블로그, 이러한 모든 것들을 통틀어 말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새 핸드폰을 가지고서 24시간 활동하고 있는데, 우리는 예전의 경우에는 스마트폰보다는 PC를 통해서 사람들과 소통을 하고 대화를 하고 사업을 하고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제는 PC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소통을 이제는 우리가 소셜미디어란 매체를 통해서 알고자 하는 게 바로 소셜미디어입니다. 트위터 하십니까? 페이스북 하십니까? 안 하신다면은 오늘 이후부터 여러분들이 트위터라든가 페이스북이라든가 인스타그램, 이러한 SNS를 활용하셔서 온라인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과 소통을 하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 보시는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핀터레스트, 이러한 모든 기능들이 우리가 들고 다니는 스마트폰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아침에 깨어나셨을 때 가장 먼저 보는 게 무엇이죠? 저의 경우에는 깨자마자 제일 처음 보는 게 스마트폰입니다. 여러분도 동의하십니까? 저의 경우에도 역시 스마트폰을 가장 먼저 보고 하루를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 스마트폰 안에 거기서 움직이는 사람들과 얘기하면서 내 브랜드를 각인시키고 이런 식으로 소통하면서 살아가는 시대를 우리가 소셜미디어 시대라 그럽니다. 소셜미디어, 여러분들은 얼마나 그 변화를 느끼고 계십니까? TV 많이 보시나요? 요즘은 TV를 많이 안 보시죠. TV보다는 핸드폰에 있는 DMB로 케이블 TV라든가 아니면은 자그마한 재밌는 동영상이라든가 그런 거를 많이 보고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은 마찬가지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집안에 앉아서 TV를 보는 게 아니라 이동하면서 사무실에서 카페에서 가장 많이 보는 게 바로 TV보다는 다른 거라 이거죠. 현재 많이 보고 있는 것들이 사람들이 페이스북입니다. 이 페이스북에 대해서는 나중 수업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TV의 경우에는요, 사용자가 5천만 명 될 때까지 걸린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이 13년쯤 걸렸다 그럽니다. 생각보다 길진 않은 것 같은데, 근데 라디오의 경우에는요 37년이라는 시간이 소비가 됐습니다. 라디오는 그냥 우리가 비주얼이 아니라 청각으로만 듣는 거기 때문에 조금 오랜 시간이 걸렸었는데, 그에 반해 이제 아이팟의 경우에는 3년이라는 시간으로 단축이 많이 됐습니다. 그 이유는 많은 사람들의 손에 쥐어진 게 스마트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터넷은 4년이 걸렸더라고요. 5천만 명 될 때까지요. 점점 줄어들다가 결국에서는 페이스북 경우에는요 1년 만에 사용자가 2억 명 이상이 됐습니다. 어마어마한 숫자가 단시간 내에 사용자가 증가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이유는 스마트폰의 증가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유치원생들이라든가 초등학생이라든가 할머니, 할아버지들, 모든 사람들이 다 스마트폰을 쓰고 있습니다. 이 스마트폰 안에서 세계인들과 내 지인들과 모르는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공간이 바로 스마트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의 경우에는 검색 1위 부분에서 소셜미디어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었던 포르노그래피, 그 부분이 검색 1위였는데 지금은 소셜미디어가 검색 1위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소셜미디어에 있는 정보를 통해서 정보를 많이 얻어가고 있는데, 그 중심이 바로 스마트폰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트위터라든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블로그, 카카오스토리, 그런 부분을 통해서 소통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게 지금의 시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계인의 96% 이상이 소셜 네트워크에 가입을 해서 활동을 한다는 것이죠. 특히 페이스북 경우에는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의 사용자들이 가장 많이 쓰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 중에 한 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말입니다. 그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나라가 어디죠? 예, 그렇죠. 중국입니다. 그렇다면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중국 다음에 인구가 제일 많은 국가는 어디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인도요? 아니죠. 바로 페이스북입니다. 페이스북은 전 세계적으로 15억 명 이상이 활동하고 있는 거대한 국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15억 명이라는 사람들이 자주 들어와서 PC보다는 스마트폰을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경우를 보더라도 우리들은 이 소셜미디어의 변화 안에서는 뭐가 중심이냐? 그 중심에는 바로 스마트폰이라는 것이 존재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는 핸드폰으로 뭘 많이 하십니까? 혹시 여러분들 아직도 동물 많이 잡으십니까? 그건 아니시겠죠. 이제 여러분들 스마트폰으로 뭘 해야 되느냐? 내 브랜드를 검색을 하고 내 제품을 검색을 하고 이런 식으로 습관을 바꾸셔야 됩니다. 나를 중심으로 움직이셔야 내 브랜드가 스마트폰 안에서 더 많이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소셜미디어도 그동안에 많은 변화가 있었죠. 뭐 TV라든가 라디오라든가 카탈로그라든가 뭐 우리 흔히 알고 있는 전단지, 스티커 이런 부분은 오프라인 개념이고요. 이제는 많은 기업들이 그들의 브랜드를 알리기 위해서 어디에서 움직이느냐? 모바일 안에서 움직인다 이겁니다. 모바일, 스마트폰이라는 거죠. 과거에 우리가 회사 홈페이지를 만들었다. 그러면 모든 기업들이 다 PC 버전에 맞게끔 만듭니다. 근데 지금 그러시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PC보다는 스마트폰 안에서 검색을 많이 합니다. 근데 스마트폰에 있는 사이트를 눌러봤더니 그 사이트 제작 환경이 PC 버전이라 그러면은 PC 버전의 경우에는 우리가 손가락으로 쫙 벌려야 되잖아요. 그런 불편조차도 현대인들은 싫어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사이트를 만들 때 답은 하나입니다. 어떻게 만들죠? 그렇죠. 모바일에 최적화되게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수단입니다. 우리는 지금 누구나가 다 스마트폰 안에서 소셜미디어를 움직이는 걸 보고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지금 나는 소셜미디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의 문제는 뭐냐? 이제는 소셜미디어를 하느냐 마느냐 그런 문제가 아니라 내가 소셜미디어를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잘 해야 되느냐 그 문제만이 남았을 뿐입니다. 누구나 하고 있는 소셜미디어 이 안에서 내가 할 것이 무엇인가, 어떻게 잘할 것인가 그 부분을 잘 짜는 전략이 우리가 소셜미디어 시대에서 살아남는 그런 숙제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소셜미디어 여러분들 어떻게 잘하느냐 그 문제만을 풀어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많은 부분들이요 소셜 네트워크 중심으로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가치라든가 문제라든가 어떠한 정보라든가 이러한 모든 것들이 소셜 네트워크로 변화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집에서 혹은 회사에서 신문, 종이로 인쇄된 신문 많이 보십니까? 저의 경우에는 집에서라도 회사에서라도요 거의 신문 구독을 안 합니다. 왜 안 하냐면은 핸드폰만 열게 되면은 네이버라든가 구글이라든가 다음이라든가 이러한 사이트들이 다 있다는 것이죠. 구태여 돈 들여서 신문을 안 보더라도 우리 손에 들고 있는 스마트폰을 통해서 많은 정보들을 볼 수 있다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신문의 경우에는 종이 매체의 경우에는 그 빠르게 변화하는 지금의 시대를 반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일어난 사건을 신문 같은 경우에 바로바로 피드백이 안 됩니다. 그렇죠. 인쇄 매체의 경우에는. 그런데 온라인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런 소문들을 다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 손에 쥐어진 모바일 안에서 세계가 움직이는 최신 트렌드들, 모든 정보들을 받아볼 수 있는 게 바로 스마트폰 안에 있는 소셜 미디어라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의 PC는 언제 끄고 언제 켜십니까? 여러분의 핸드폰은 언제 끄고 언제 켜십니까? 퇴근할 때 PC 끄시죠. 출근하실 때 PC 켭니다. 여러분 손에 쥐어 있는 핸드폰 끄는 시간이 존재합니까?
거의 없습니다. 늘 켜 있죠. 그래서 우리 손 안에 있는 핸드폰의 경우에는 24시간 켜져 있다는 것이죠. 그 안에서 소셜 미디어가 빠르게 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모바일과 PC 사용량의 변화라고 파악하는 생활 패턴이라는 정의가 있는데, 자, 많은 사람들은 PC에서 검색하기보다는 검색을 모바일로 많이 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대구 중앙로역에 내렸다. 근데 그때가 마침 점심시간이다. 밥을 먹어야 된다. 그런데 나는 중앙로역에 처음 왔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검색을 하게 되겠죠. 돌아다니지 않고. 만약에 제가 내린 중앙로역이 2번 출구다. 근데 그날따라 마침 내가 먹고 싶은 게 돈가스다. 그러면 저는 검색을 합니다. PC가 없으니까는 당연히 모바일로 검색을 하겠죠. 전 검색창에다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대구 중앙로역 2번 출구. 그날따라 내가 스파게티가 먹고 싶어요. 대구 중앙로역 2번 출구 스파게티 맛집. 이렇게 치게 되면은 그 키워드에 맞는 블로그가 보일 겁니다. 그것도 우리는 첫 페이지에 있는 노출이 상위에 되어 있는 그런 식당으로 가서 음식을 들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은 PC보다는 핸드폰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의 브랜드가, 내 브랜드가 어디에 검색이 되어야 되느냐, 그것이 바로 모바일 안에서 검색이 된다 그러면은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이번에 보시면은 내 사업은 어디에 최적화를 맞출 것인가. 과거의 경우에는 PC 중심이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은 모든 키워드 경우에요, PC의 검색량보다는 모바일 검색량이 2배, 3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사업은 가능하시면은 90% 이상을 모바일에 맞춘 사이트라든가 내용이라든가 콘텐츠라든가 그런 식으로 모바일에 맞는 콘텐츠 발행이 가장 좋다는 것이죠. 3번을 볼게요. 자신의 생활 패턴을 적용시킨다면 답이 나온다.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는 스마트폰으로 움직이면서 이동하면서 검색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예. 여러분들 위치 기반으로 해서 모든 것을 찾으실 겁니다. 내가 지금 영진대학교 근처에 있다. 그러면 나는 이 근처에 있는 문화놀이라든가 식당이라든가 버스 노선이라든가 그런 걸 알기 위해서 스마트폰에 있는 위치 기반을 킵니다. 그런데 근교에 있는 모든 정보들이 쫙 보신다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나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게 바로 모바일이라 이거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네이버 광고 부분에 가시게 되면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네일 아트라고 제가 검색을 합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보시면은 PC 조회수와 모바일 조회수가 나타납니다. 이 두 개를 보시면은 PC 버전에서는 13,000건 정도, 모바일 버전에서는 75,000건이 나옵니다. 네일 아트의 경우에요. 그러면 사람들은 PC보다는 모바일을 많이 본다는 얘기죠. 예,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예를 들어서 광고를 할 때, 네이버에 광고할 때 PC에 맞춰야 되겠습니까? 모바일에 맞춰야 되겠습니까? 당연하죠. 광고가 필요하신 분들은 PC 버전보다는 모바일 버전을 맞추는 게 효과가 더 크다는 이야기가 된다는 것이죠. 많은 광고 대행사들한테 광고주가 광고를 맡기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걸 다 파악하셔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키워드가 PC 조회가 맞나 모바일이 맞나를 잘 파악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광고 대행사들을 우리가 광고주인 내가 리드를 해야 된다는 의미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모든 키워드들은요, PC 검색량보다는 모바일 검색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인지해야 될 때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페이스북이라든가 뭐 트위터라든가 카카오 스토리라든가 블로그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글을 쓰고 올리실 때 그냥 아무 때나 올리시는 것보다는요, 어떠한 전략이 좀 필요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움직이는 시간, 핸드폰을 가장 많이 보는 시간, 그런 시간을 좀 파악하셔서 그때 글을 올리시면은 내 정보를 내 친구들이 더 많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바일의 경우에는 아침 5시부터 사람들이 행동을 합니다.
5시에 일어나서 움직이기 전에 스마트폰을 보면서 뭐 날씨가 어떻고 오늘은 뭐 정보가 뭐가 있고 이런 식으로 모바일의 경우에는 좀 빨리 시작을 합니다. 반면에 PC의 경우에는 출근 시간이겠죠. 7시부터 시작을 한다는 거죠. 지하철을 기다리면서 핸드폰을 보고 지하철 안에서 스마트폰을 보고 정보를 찾는다거나 이런 식으로 트래픽이 급증하는 시간대는 모바일의 경우에는 5시부터라고 보시면 되고요. PC의 경우에는 7시부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출근을 했습니다. 회사에 있어요. 회사 근무할 때는 당연히 모바일 사용량이 줄어들겠죠. 왜냐하면 거의 모든 작업들을 PC로 하잖아요. 그래서 근무 시간대는 트래픽이 감소합니다. 감소하다가 또 언제 트래픽이 증가하겠죠? 그렇죠. 퇴근 시간 전후가 됩니다. 퇴근 시간 전, 모바일의 경우에는 오후 5시 이후부터 급증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퇴근 준비하면서 오늘 뭘 먹을까? 회식 어디로 갈까?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는 거죠. 약속 장소를 정했는데 그게 어디로 가야 될까? 교통편이라든가 그런 거를 모바일로 본다는 이야기고, 또 PC의 경우에는 오후 4시 이후부터는 트래픽이 감소합니다. 뭐 하는 거죠? 퇴근 시간 다가오니까 퇴근 준비해야겠다. 이때부터 일을 좀 덜 하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모바일과 PC의 트래픽의 증대, 감소, 이 부분을 잘 파악하셔서 내가 올리는 포스팅 시간대도 정하시는 게 가장 좋다는 얘기죠. 그래서 모바일과 PC 사용량은 근무 중과 근무 후로 나누면은 그 해답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시간대에 맞춰서 원하는 포스팅을 올리시면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거를 한번 도표로 봐보겠습니다. 모바일과 PC의 사용대 시간입니다. 모바일의 경우에는 아침 5시부터 사용량이 증가를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일어나서 스마트폰을 보고 간밤에 어떤 뉴스가 있었나 살펴본다는 의미죠. 또 내가 쓴 페이스북 글에 누군가가 좋아요를 달았나 안 달았나, 댓글이 있나 없나, 그런 살핌을 시작으로 모바일을 시작을 합니다. 그에 반해 PC는 한 2시간 후가 좀 늦습니다. 출근을 해서 사무실에 도착해서 PC를 켜고 근무하기 전에 검색한다는 거죠. 메일을 본다든가 정보를 본다든가, 이 부분이 출근 시간 이유가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역시 중간쯤에 근무 시간대는 잠잠하다가 모바일의 경우에는 퇴근 시간이 다가오게 되는 오후 5시, 이때부터는 모바일 사용량이 증가한다는 얘기죠. 또 그 반면에 PC의 경우에는 이 시간 이후로는 다운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움직이는 시간대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제 우리가 다 퇴근하고 친구 만나서 볼일 보고 뭐 회의 끝나고 미팅하고 거래처 만나서 뭐 식사하고 헤어지고 집에 왔습니다. 집에 와서 뭐 씻고 뭐 쉬다가 그러다가 스마트폰을 가장 많이 보는 시간이 언제냐? 여기 보시면 오후 11시 때라 볼 수가 있습니다. 오후 11시 사람들이 하루 일과를 끝내고 침대에 누워서 이제 잠을 청하는 그 시간이 되겠죠. 혹은 거실에 가족이 모여서 TV를 보면서 여유롭게 스마트폰도 같이 보는 그런 풍경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포스팅을 페이스북에 글을 올린다거나 카카오 스토리에 글을 올린다거나 인스타그램에 글을 올린다거나 SNS에 글을 올릴 때 여러분들 이 시간대에 여러분들이 글을 올리셔도 가장 좋은 전략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제 여러분들의 글을 올릴까 그 시간도 잘 파악하셔서 활용하신다 그러면은 좋은 결과를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의 경우에도 잠자기 전에 항상 11시쯤에는 어떤 글을 올립니다. 예를 들어서 뭐 오늘 힘들었다, 뭐 친구 만나는데 재밌었다, 이런 글들을 올리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소통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경우에도 이 시간대에 한번 글 올려보시면서 어떤 반응들이 있나 잘 살펴보시면은 의미 깊은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SNS 사용량이 있습니다. 페이스북, 아마 이 강의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페이스북 얼만큼 하시나 모르겠지만은 현재 많은 사람들이 페이스북을 잘 쓰고 있습니다. 페이스북 경우에는 전 세계 회원이 15억 명쯤 됩니다. 어마어마하죠.
내가 만든 페이스북이라는 사이트에 회원 가입한 사람들이 15억 명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상상을 해볼게요. 즐겁지 않습니까? 내가 만든 플랫폼에 회원이 10억 명이 넘어요. 저 되게 즐겁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 페이스북 회원의 경우에는 1,500명 정도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페이스북에서 소통을 하고 있는데 어디서 하느냐? 그 사용을요, PC가 아니라 모바일에서 합니다. 모바일에서 95% 이상이 쓰고 있다는 것이죠. 저의 경우에도 늘 왼손에 핸드폰을 들고 스마트폰을 쓰면서 페이스북을 많이 하거든요. 전 PC로는 거의 안 합니다. 이런 식으로 페이스북 경우에는 95% 이상이 모바일을 쓴다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트위터의 경우에는 초당 1초당 14만 번의 트윗이 날아다닙니다. 어마어마한 숫자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인스타그램, 요즘 많이 하시죠? 뭐 사진 기반의 SNS, 사진 찍어서 올리시고 해시태그 달고 뭐 먹방, 뭐 맛집 이런 식으로 해시태그 기능을 우리가 인스타그램이라 그럽니다. 인스타그램의 경우에 전 세계 인구에서 4억 명 이상이 쓰고 있다는 것이죠.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단기간 내에 제일 크게 활용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인스타그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지금 많이 쓰고 있는 포털 사이트 네이버의 경우에는 그 사각형 박스에 거기 우리 치는 걸 우리가 키워드라 그럽니다. 그 키워드를 치는데 1초당 200명 이상이 검색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이 순간 할 때 200명이 검색을 한다는 겁니다. 대단한 숫자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SNS라는 건 여러분들 내가 하고 말고 그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잘할까, 그 문제를 잘 파악하셔서 운영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아직까지도 페이스북 안 하신다, 뭐 인스타그램 안 하신다, 블로그 안 하신다, 카카오 스토리 안 하신다, 그럼 지금 바로 실행을 하셔야 됩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사람들은 광고보다는 내 지인과 지인의 지인과 이런 근거래 사람들을 통해서 듣는 정보를 많이 따라한다는 것이죠. 저의 경우만 하더라도 어떤 물건을 살 때 그냥 모르는 데 사는 게 아니라 제 페이스북 친구라든가 카스 친구라든가 블로그 친구가 판매한 제품을 저는 많이 사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사람과 나는 온라인 내에서 친한 친구입니다. 그 사람이 쓰는 글이 좋고 그 사람이 올리는 사진이 좋습니다. 그럼 분명히 그 사람이 파는 제품도 분명히 좋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현대는 그 사람의 평판에 의해서 물건을 구매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제 강의를 듣는데 이거 역시 저는 광고보다는요, 제 강의를 들은 사람들의 추천에 의해서 수강생들이 많이 오고 계십니다. 이건 뭘 의미하느냐? 평판입니다. 누군가가 내 제품을 구매해서 사용한 후에 그 사용한 느낌을 자기 입과 글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퍼뜨려 줍니다. 우리는 그거를 평판이라고 부릅니다. 지금 시대는 여러분들 광고에 의한 구매가 아니라 평판에 이루어지는 구매 시대라고 보시면 딱 정답일 것입니다. 오늘 학습 내용을 좀 정리해 드릴게요. 페이스북 안 하시면 페이스북을 하셔야 되고요. 블로그 안 하시면 블로그를 하셔야 됩니다. 인스타그램 안 하시면 인스타그램 하셔야 됩니다. 특히 카카오 스토리의 경우에는요, 타겟층이 분명합니다. 우리나라 사람 중에서 30대, 40대, 50대가 가장 많이 쓰는 SNS가 카카오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카카오 스토리의 경우에서는 그 여자분들, 30, 50대 분들이 좋아할 만한 내용과 사진들을 올리는 게 또 전략이 되겠고요. 예, 오늘 이후부터 여러분들은 이런 SNS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하긴 하는데 문제가 있겠죠. 그 문제는 바로 어떻게 우리가 소셜미디어를 잘 할 수 있는가. 그게 바로 우리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글을 안 써봤습니다. 사람들이 글쓰기를 되게 힘들어합니다. 그렇다 글을 안 쓰게 되면은 평생 못 씁니다, 여러분들. 지금 당장 핸드폰을 여시고 페이스북 들어가서 카스에 들어가서
글을 써보시기 바랍니다. 글이라는 거는 써보시면은 자연적으로 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오늘 이후부터 스마트폰으로 친구한테 밥 먹었니? 여기 갔다, 맛있다. 그런 이야기보다는 페이스북 들어가서 양질의 정보들을 잘 보시고 또는 구글에 들어가서 세계 정세라든가 내가 원하는 키워드들을 검색을 하시면서 그러면서 좋은 것들을 내가 세이브도 하고 이런 식으로 많이 활동을 하셔야 우리가 앞으로 사업할 때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어떻게 도움이 되냐면요. 내가 많이 움직이잖아요. 그럼 사람들은 나를 기억해 준다는 겁니다. 아, 임성빈 강사 SNS 강의를 하는 사람인데 페이북 보니까는 늘 소식을 잘 올려줘. 저 사람 강의 듣고 싶어. 이런 식으로 구매 의욕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오늘 이후부터는 반드시 하루에 한 2시간이든 3시간이든 꼭 스마트폰 들어가셔서 사람들하고 소통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소셜미디어를 잘하는 가장 큰 방법입니다. 도움이 되셨습니까? 이 시간이 끝났고요. 문제 잘 풀어보시고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 또 반갑게 뵙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